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테마4의 응용수리력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수리력 문제 볼게요. 출제 경향 문제 보면요 총 20문항에 12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당 몇 초에 푸셔야 된다는 거죠? 720초에 20문장을 풀어야 돼요. 그럼 대충 30초 정도에 풀고 문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30초에 문제 한 문제를 푼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꽤나 잘하신 분들이어야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조금 싫어했다, 다 까먹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꽤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기도 합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여러분 다 맞춰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응용수리력은 여러분 거의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 맞아야 되는 과목이고요. 전에 쓰던 자료 해석 같은 파트에서 조금 틀리거나 조금 시간이 걸려서 못 풀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응용수리력만큼 여러분 다 맞으셔야 돼요. 다 맞고 다 빨리 풀고. 네, 이해되셨죠? 네. 그것까지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여러분, 그냥 퍼펙트 하셔야 돼요. 여기쪽 부분요. 절대로 여지를 두셔는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이게 여러분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류들이 나옵니다. 옆에 핵심 체크 보면요. 거소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싫어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1의 양. 1의 양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1의 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좀 개념을 바꿔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맨날 하던 거. 그 다음에 순열 조어까지 나온다는 걸로 봐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까지 나온다는 소리예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가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뭐 흔히 말하는 C랑 P 정도에서 끝이 나고요. 퍼뮤테이션이랑 컨비네이션 정도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H랑 파이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뭐 정규분포 이런 개념도 아예 안 나오긴 하지만요. 확률 쪽에서만 살짝 나와요. 경우의 수 정도에서만.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농도 나옵니다. 농도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셨죠? 농도 정리해야 돼요. 그 농도를 볼 때마다 20초 내에 풀 수 있고 10초 내에 풀 수 있게끔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원가 정가도 여러분 뭐 뻔짜죠. 네. 맨날 나오던 거. 이거 위에도 여러분 많이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영역을 이제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실게요. 자, 일단은 무슨 문제가 나냐면 거속시가 나왔어요. 거속시에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일단 거리 항상 나오면 이래요. 이게 여러분 무조건 패턴이에요. 여기 집, 학교, 뭐 A, B 항상 이렇습니다. 그죠? 무조건 그래요. 현재 지점부터 A 지점, 여기는 좀 문제가 다르네요. 현재 지점부터 A 지점까지는 20km 떨어지고 A 지점 30시간이나 왕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현재 지점이고 여기가 A 지점이라는 소리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여기랑 여기 어떤 목적지와 출발지가 있어요. 해놓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다가 뭘 적어야 돼요? 위에다가 이거 굉장히 소소한 팁인데요. 여기는 무조건 여러분 거리를 적으셔야 돼요. 알겠나요? 여러분의 기본 베이스적인 이 문제 푸는 스타일에서요. 무조건 위쪽에는 거리야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밑에는 뭘 적으면 되나요? 네, 시간, 월, 속력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식이 있잖아요. 거속시잖아요. 웬 거거죠? 네. 자, 거속시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마우스처럼 해놓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 공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거리가 분모로 내려가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알겠나요? 거리가 분모로 내려가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항상 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할 때 굳이 여기 5km인데요. 이렇게 적었어요. 속도가 10km/h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분의 이걸 해야 돼요. 거꾸로 계산해야 되죠. 못하러 그렇게 골치 아프게 계산을 해요, 여러분. 애초에 적을 때부터 여기를 5라고 적고 여기를 10이라고 적었으면 그냥 10분의 5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습관부터요, 여러분. 시간을 줄이고 흔히 말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계산 못하는 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보려는 그 계산 하나 자체만 해도 짜증나고 뭔가 좀 한 칸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못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요. 애초에 적을 때부터 이렇게 적어주면 훨씬 더 깔끔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많이 겪어봐서 느끼는 거예요. 적어놓고 봤더니 항상 내가 왜 거꾸로 또 적어서 이 난리를 펼치지? 막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거리는 위쪽에 시간 속력 아래쪽에다가 살짝 생각만 든다면요.
적어주신다면 여기 가는데 3시간 걸린대요. 뭐 5km 가는데 3시간 걸리고 올라오는데 2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3분의 5 더하기 2분의 5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3km 파워, 2km 파워래요. 그럼 3분의 5 더하기 2분의 5 항상 이런 개념일 뿐이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항상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밑에는 시간 속력, 위쪽에는 거리로 항상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찌 보면 소소한 팁이에요. 거시속이에요. 그리고 거시속은 여러분 문제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개라서 이 모든 유형을 여러분 다 익혀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유형을 익혀두시냐면요. 이렇게 직선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편해요. 근데 이제 원형을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있어요. 똑같은 점에서 출발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돌 때도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다시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얘가 A km/h고 얘가 B km/h라면 자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다시 만나는 시간을 구하세요. 이게 대부분의 문제거든요. 다시 만나는 시간을 구하세요라면 A가 더 빠르기 때문에 B는 찔끔찔끔 가도요. A가 휙휙휙휙 가서 결국 A가 뒤따라서 와서 잡아야 돼요. B를 뒤따라 잡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B는 절대 A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A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잡았다는 표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A가 간 거리가 네, A 간 거리가 B 간 거리보다 뭐가 많다? 한 바퀴에 대한 개념이 많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반대쪽으로 갔다 그러면 A 간 거리랑 B가 간 거리를 더했을 때가 한 바퀴다. 이 문제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리기 때문에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의 속도인 A km/h 분의 거리. 네. 거리가 여러분 뭐죠? 몇 시간 갔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거리는 뭔지 모르지만 네, 한 거리는 이렇게 잡았을 때는요. B가 간 거리는 여러분 이 한 바퀴를 뺀 걸 거예요. 여기 좀 식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아무튼 여기서 해석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속도에서 속도를 뺀 것으로 자 여기 개념이 그래요. A의 속도에서 B 거리의 속도를 뺀 녀석으로 몇 분을 돌았더니 이것이 한 바퀴더라. 요게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요 밑에 거는요. A랑 B를 반대쪽으로 가는 거는 더해요. T가 한 바퀴예요. 요 해석이 여러분 이거예요. 뭐 요 녀석이 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A가 간 거리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럼 시간 곱하기 속력 AT에서 BT를 빼게 되는 거죠. 이게 넘어가면 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T 빼기 BT는 한 바퀴. 여기 같은 경우는 A가 간 거리 AT 더하기 B가 간 거리 BT가 한 바퀴. 그래서 이런 식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녀석은 그 녀석이 있죠. 터널 통과하는 기차가 있어요. 터널을 통과하는데요. 여러분 기차가 언제부터 통과하는 거냐면 기차의 앞이 터널 딱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쭉 통과해서 터널의 꼭대기가 끄트머리가 딱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가 기차가 뭐 한 거죠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는데 간 거리예요. 여기가 거리고요.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럴 때 속력 구하세요. 아니면 속력이 나와 있고 그때 거리 구하세요. 시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조심하셔서 또 판단하셔야 될 문제 꽤 많아요. 또 마지막 유형으로는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요. 배가 흘러가는 네, 배가 가만히 있어도 떠내려가는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랑 서로 상쇄되는 거. 그래서 올라갈 때는 배가 Akm고 강물이 B였다면 A 빼기 Bkm로 계산해 주시는 거고요. 거꾸로 내려갈 때는 강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해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겠죠. 문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자꾸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 각각 문제마다 어느 정도의 풀이 방법이 딱딱딱딱 세워져 있어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요. 아니면 또 생소하게 처음부터 본 거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런 식으로 등장하시면 한 번쯤은 본 문제가 등장하셨어야 여러분 풀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거시속은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아낄 수가 없고 최대한 그 30초 내를 다 써서 풀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정확하게 푸시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지점에서 A 지점까지 20km 떨어져 있대요. 위에 쓰세요. A 지점까지는 여기가 현재 지점이고요. A 지점이에요.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보여드리려고. 네. 3시간 이내로 왕복을 하려고 한대요. 지점까지 갈 때 15km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올 때는 몇 킬로미터, x km/h로 왔대요. 했을 때 그것이 3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속력분의 거리 15분의 20 더하기 x분의 22 3시간 이내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x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양변에 뭐 통분을 하긴 좀 그래요. 15x를 곱하세요. 그냥 그럼 20x 15x를 곱했기 때문에 300, 네, 15x를 곱했기 때문에 45x가 나올 겁니다. 넘어와서 빼주면요. 25x가 300보다 커요 라는 소리가 나오고 두 개를 퍽퍽 나눠주면요.
네, x는 12인가요? 네, 나눠주면 12가 나옵니다. 12km/h보다는 커야 됩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최소 12km/h가 답이 되는 문제겠죠. 답이 4번이라고 결정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유정이가 하면 A1이 걸리고요. 세영이가 하면 B1이 걸리는 일이 있대요. 여기 여러분 1 개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을 깨트려 드려야 됩니다. 이거 개념을 좀 깨트려 드려야 돼요. 유정이와 세영이가 합계 일을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세영이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 일이 끝날 때까지 모두 끝날 때까지 15일이 걸렸다. 전체 일한 날 중 세영이가 일을 하지 않은 날짜 수는 며칠입니까? 그랬어요. 자, 웬만하면 여러분 문제가 지금 그냥 원래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1로 가정이에요. 가정했거든요. 1로 가정하면 유정이가 하면 A1이 걸린다. 그러면 유정이는 하루에 A분의 1을 끝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영이는요, 하루에 B분의 1을 끝내요. 근데 유정이와 세영이가 같이 일을 했대요. 그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로 며칠을 일했나요? 네. 며칠을 일했어요. 근데 중간에 세영이가 그만뒀대요. 그럼 요건 요렇게 갈 수 있네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같이 일한 날은, 네, 며칠인지 모르지만요. 유정이는 계속 일했죠. 끝날부터, 첫날부터 끝날까지. 어제 15일 동안 계속 일했어요. 그 다음에 세영이는 며칠을 일했죠, 여러분? 뭐, X일을 일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렇게. 했더니, 요것이 일이 끝났대요, 이렇게. 그죠? 이랬을 때, 전체 일한 날 중 X를 결과적으로 15일에서 빼란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X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분의 15, B분의 X는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넘어가고요. B분의 X는 1 마이너스 A분의 15고요. 양변에 B를 곱해버리면 X는 B 마이너스 A분의 15B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얘를 뭐 묶어주면요. B로 묶어주면 네. 여기다 어차피 통분해버리면 여러분 AB분의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A가 나올 거고 A 빼기 15가 나올 거고 밑에 A가 깔릴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요게 결국은 X날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전체 15에서 빼면 될 겁니다. 그래서 15에서 네, 15에서 A분의 B 곱하기 네, A 빼기 15일 여기 나오네요. 딱 이 녀석이 답인 거죠. 그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선 2번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제가 뭘 더 도와드려야 되냐면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정석풀이가 조금 더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수가 나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어떻게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1로 가정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가정.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배워오면서 맨날 쓰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잠깐 깨트리세요. 어떻게 깨트리냐면 전체 흔히 말하는 공배수로만 잡아도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게 가정이라면 내 마음대로 나 이거 100이라고 가정할 거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나는 100만이라고 가정할 거야. 상관없어요. 가정이잖아요. 왜 꼭 굳이 1로 가정을 해야 되나요? 그걸 깨트리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거는요. 유정이가 하면 A1이 걸리죠. 그 다음에 세영이가 하면 네, B1이 걸려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의 최소 공배수 혹은 공배수를 잡는 거예요. A와 B의 최소 공배수인 A, B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공배수는 A, B는 확실히 공배수예요. 두 수를 곱한 거니까 공배수는 확실해요. 이렇게 놔버리는 겁니다. 어떤 1이 있는데요. 그 1을 A, B 개, A 곱하기 B 개를 만드는 게 전체 1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유정이는 하루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나요? 전체 A 곱하기 B 개를 만들면 1이 끝나요. 근데 유정이는 A1이 걸린대요. 이거 만드는데. 그러면 하루에 B 개씩 만드는 애예요. 그럼 이렇게 능력이 나오죠. B 개 퍼 1. 세영이는 거꾸로겠죠. A 개 퍼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더 쉽다는 소리예요. 유정이가 어떤 일을 끝내는데 5일 걸린대요. 세영이가 어떤 일을 끝내는데 12일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의 공배수인 60개를 한번 잡아보세요. 60개를 전체 양으로 잡고 얘는 5일 걸린대요 라고 보면 아 얘는 하루에 12개씩 만들 수 있는 애구나. 얘는 12일이 걸린대요. 그럼 얘는 하루에 5개씩 만들 수 있는 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제가 이렇게 바꾼 것처럼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같이 일을 했대요. 그러면 하루에 A 더하기 B 개씩을 같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X1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X1 뺀 동안은 A 혼자 만들었어요. 아이고, 말 잘못했네요. 유정이 혼자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아까 그 해석으로는 할게요. 유정이는 15일 동안 계속 일을 했고요. 그죠? 세영이는 X일 동안 일을 했어요. 요것이 전체
뭐가 나오면 되죠, 여러분? A, B개가 나오면 되죠, 이렇게. 맞나요? 이 문장이에요. 지금 아까 문제 풀었던 거 있죠? 그거를 그냥 문자화 시키면 계속 이런 문장인 겁니다. 얘는 혼자 15일 동안 일했으니까 B개씩 15개를 만들어냈어요. 얘는 혼자 하루에 A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걔는 X일 동안 일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냈고 했더니 일이 끝났대요. A, B개를 만들어낸 거죠. A 곱하기 B개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식에서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X는 네, A 곱하기 B에서 15B를 빼고요. 여기서 A로 양변을 나누는 거예요. 양변을 A를 나누면 얘는 뭐가 되죠, 여러분? B가 되고요. 얘는 A분의 15B가 됩니다. 이렇게. 아까랑 똑같죠? 그냥 나누기 이렇게만 나눠도 여러분 아까 거랑 똑같아요. AB-15B. 이걸 전체 15일에서 빼겠다. 하고 한식하고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아까 그 풀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풀이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게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쉬워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형태예요. 자, 유정이가 일하면 5일에 끝나고 세영이가 끝나면 12일에 끝난대요. 아우, 근데 이건 좀 저 숫자로 보긴 좀 그러네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15일 하면 여러분 완전히 끝나버리거든요. 숫자를 좀 바꿀게요. 네. 유정이가 하면 뭐 한 20일. 네. 이걸 제 맘대로 하긴 좀 그러네요. 아까 걸로 그냥 다시 해서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 5일, 그 다음에 세영이가 10일이라고 하고요. 네. 자, 얘네 둘이 만약에 같이 일했다 그러면 60개를 만들면 되는구나. 그럼 얘는 하루에 12개를 만들고 얘는 하루에 5개씩 만들 수 있구나.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며칠을 일했나? 얘네 둘이 같이 일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17개씩 만들어내죠? 그럼 며칠이면 60개가 끝나나요? 이거예요. 그럼 대략 나흘 정도면 끝나죠, 여러분? 그래서 같이 만들면 나흘이면 끝납니다. 엄청 쉬워요, 문제가. 혹은 예를 들어서 네, 유정이랑 세영이가 같이 일을 했는데 유정이랑 세영이랑 같이 하루 동안 일을 했대요. 하루 일을 하고 나머지는 유정이가 마무리를 졌대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얘는 하루에 12개, 얘는 하루에 5개 만들 수 있는 애니까 합쳐서 하루를 만들었으면 17개 만들었죠. 그럼 나머지 43개를 유정이 혼자 만드는데 얘로 12개씩 만들어냅니다. 그럼 3점 며칠 더 걸렸겠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분수로 가면요, 여러분 숫자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금 이 예는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선 조금 보여드리기 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일량은 이제 문제들을 전부 다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화가 돼 있을 거예요. 숫자화는 방금 이 식이 훨씬 쉽습니다. 개념을 살짝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래요. 보여드릴 때마다 지금 한 번씩 수정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뒤에 문제 다 풀어드릴 거니까요. 풀어줄 때마다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편하네. 그러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적용만 시키시면 돼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소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네, 소금물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네. 소금물도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도면 한 번의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 한 번의 이해로 여러분 쭉 계속 가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좀 헷갈리시다 그러면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래요. 소금물 유형은요, 여러분 총 4가지 유형이 나와요. 소금물 플러스 소금물이에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소금물에다가 물 첨가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요, 소금물에다가 네, 물 증발이에요. 네 번째는요, 소금물에다가 여러분 소금을 넣어버리죠. 이렇게. 그죠? 총 4가지 유형밖에 안 나와요. 그럼 4가지 유형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공식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하고 좀 다를 겁니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 소금물에 100g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 5% 소금물에 100g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200g이 되는 건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몇 %가 될까요? 네, 10%와 5%의 합이니까 당연히 7.5%가 될 거예요. 이런 느낌이 오시죠? 네, 그렇게 오는데 이걸 실제와 식으로 풀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요. 들어간 소금의 양, 들어간 소금의 양, 들어간 소금의 양은 같다. 이걸로 풀 거예요.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중학교 때 했던 거랑.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소금의 양을 계산하셔야 할 때는 소금은 이라는 식이 나오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인데요. 요걸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뭘 잘못 배운 것 같나요? 얘를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저 진짜 의문이에요. 이걸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 공식이 돼요. 이걸 내렸기 때문에 여기 100g, 200g 나오면 여러분 얼타쿠나 하고 지워요. 근데 만약에 125g, 뭐 75g, 50g, 150g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깔끔해지나요? 안 깔끔해지나요? 그럼 공식이 될까요? 안 돼요. 어느 때는 이거 되고 어느 때는 이거 되고 공식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올리세요.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들어간 소금의 양을 이걸로 계산해 볼까요? 뭐가 나오냐면요. 100분의 10% 곱하기 100g 이렇게 나오죠. 이거 지우고 싶을 거예요. 지우지 마세요. 공식이 안 돼요. 그러면 100분의 5% 곱하기 100g 은 100분의 네, x% 곱하기 200g이죠.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양변을 뭘로 곱해버려요? 100을 곱해버려요. 왜냐면 어차피 지우는 게 목적이니까 100을 곱해버려요. 그냥 양변에다가. 얘랑 지우는 게 아니라 양변에다가 지우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무슨 공식이 나오나요? 누구랑 누구랑 곱이 됐어요? 얘랑 얘랑 곱이 됐어요. 얘랑 얘랑 곱을 하래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대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래야 여러분 굉장히 쉬운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풀이로 여러분 작용하셔야 20초, 30초 내에 풀죠. 안 그러면 소금물은 막 고민하다가 결국 되게 늦게 풀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1000 나오죠? 여기서 500 나오죠? 1500은 200x니까요. 그래서 x가 7.5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요렇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거를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소금물하고 물 첨가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요. 100g에 10%짜리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물을 넣었는데 물 100g을 넣어볼까요? 한번? 근데 중요한 거 띵띵. 여기서 물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 물은 빵 퍼센트죠. 0%예요. 생물이니까. 맹물. 더했더니 200g에 몇 퍼센트 될까요? 이거죠. 계산 똑같습니다. 10 곱하기 100, 0 곱하기 100, x 곱하기 200 같다. 이걸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화를 시켜주면요. 1000 더하기 빵은 200x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여기가 5%가 나오는 거죠. 알겠나요,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매번 소금의 양과 같다. 이거 계산하고 있는데요. 막 여러분들은 중간에 이거 뻔해요. 이거 100% 지워요. 네. 근데 그 계산을 벗어나면 식화되고 공식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여러 개의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것도 비슷합니다. 100g에 10%가 있었는데요. 50g을 증발시키래요. 근데 올라갈 때 여러분 뭐 소금 갖고 올라가나요? 물이? 올라갈 때 그냥 자기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의 물이 올라간다 하면 0% 물을 뺐다. 이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은 50g에 x% 이렇게. 그러면 1000은 0이죠. 여기요. 1000 더하기 0은 50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x가 여기서 20%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내용이요. 네. 100g에 10%짜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소금을 여러분 한 50g을 더 넣어봤다고 해봐요. 소금 50g을 더 넣었으면 네, 몇 퍼센트일까요? 소금은 100%입니다. 생소금이거든요. 100%짜리예요. 더해줬으면 여러분 몇이 될까요? 여기가 150g에 x%가 되어 있겠죠? 네. 그럼 계산해 주시면요. 1000 더하기 이거 두 개 계산하면 5000이거든요. 꽤 크죠? 6000은 150x라고 합니다. 그럼 나눠주면 x는 40%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얼마나 빨리 깔끔하게 구할 수 있나요? 이 풀이를 알고 계신 후에 이제 문제를 제가 주어주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10% 소금을 100g과 200g짜리 20%짜리를 섞었고요. 거기서 물을 증발시킵니다. 50g을 증발시켰어요. 그리고 소금을 50g을 더 넣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짜서 물을 네, 200g을 더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퍼센트 그램 나올까요? 이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귀찮은 문제를 여러분 만약에 식화시켰다고 해봐요. 문장만 이만큼 될 거고 우리는 식 섞다가 끝날 겁니다. 우와 이건 아니야 라고 포기하겠죠. 이렇게 풀자 주시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1000 더하기 4000 더하기 네, 빵 더하기 5000 더하기 빵은 전체 계산해보니까 여러분 전체 그램 수가 500g에 몇 퍼센트? 500x란 소리예요. 그러면 만은 500x니까 x는 20%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네.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는요. 8% 소금물에 비커 안 그리고 하셔도 돼요. 능력이 되시면 그렇게 하세요. 12%를 섞었대요. 그 다음에 물 200g을 더 넣었다고 합니다. 맹물이니까 여러분 0%예요.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됐대요? 7%에 600g이 됐대요. 그러면 12%짜리가 몇 g입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x라고 주시고 얘네 세 개 합쳐서 600g이 되려면 여기는 400 빼기 x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풀 수 있는 겁니다. 합쳐서 600g이면 되니까요. 계산하시면 여기 얼마죠, 여러분? 3200 빼기 8x 더하기 12x 더하기 0은 600에 7을 곱하니까 4200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요. 4x는 1000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x는 250g이군요.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죠. 3번. 알겠나요? 요래 여러분 20초 내에 풀죠. 그죠? 능력이 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자마자 이제 마스터 수준이 되면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아, 8%와 12% 섞었고 200g 더 넣었는데 600g, 전체 400g이구나. 12% 구하라는구나. 그러면 12 밑에 머릿속에 벌써 바삭하게 있는 거예요. 400 빼기, 12 밑에 x가 있고 8 밑에 400 빼기 x가 있다는 걸. 그래서 곧바로 3200 빼기, 네, 8x 더하기 12x는 어차피 맹물은 계산도 안 할 거예요. 맹물은 빼나 더는 어차피 00이거든요. 어차피 계산도 안 해요. 하고 4200. 이렇게 곧바로 갈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 마스터 10초 내에 풀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금물이 나왔다 싶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제인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습기와 서랍장을 하나씩 구매해서 183,520원을 지불했어요. 이때 가습기는 정가의 15%, 서랍장은 정가의 25%를 할인받아서 평균 20% 할인을 받고 구매한 것이라면 그랬네요. 여기도 여러분 보면요. 자, 15%와 25%가 있는데 원래 정가, 가습기의 정가 A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15%를 깎았어요. 그 다음에 서랍장을 B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25%를 깎았는데 어떻게 평균이 20%가 나올까요? 이건 여러분 여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지저분한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어떤 녀석을 15%, 25%를 할인을 둘 다 비대칭적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평균이 딱 가운데가 나올까요? 가격이 얼마일 때 똑같았을 때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죠? 얘 100원이었고 얘 1000원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절대로 20%가 평균적으로 안 나와요. 그죠? 큰 녀석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로 미루어 보아, 아하, 얘네들은 가습기랑 서랍장의 가격이 같구나라는 걸 빨리 눈치챘었어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식으로만 해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통찰력을 갖고 내가 볼 수 있을까? 요걸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요. A1이라고 가정하면요. A1 두 개를 계산하는데요. 결론적으로 A1에 전체적으로 20%를 할인받았대요. 그럼 할인받았다는 소리는 여러분 0.8을 곱하면 되죠. 제가 이제 요 강의를 시작한 이후부터요. 가장 질문 많이 받는 게 왜 0.8을 곱하나요? 요거였어요. 20% 할인이에요. 그럼 0.8을 곱합니다. 요게 굉장히 많은 질문이었는데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가격은 여러분 100%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게임 같은 걸 해도 내 에너지의 양은 100%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찌보면 하나에 대한 개념은 100%입니다. 이게 1에 대한 개념이고요. 여기에 20%가 깎였다. 20%를 할인받았다. 그러면 지금 80%가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게 20% 할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제로 수준은요. 100%가 1이기 때문에 얘는 0.8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100%가 1이에요. 실제 수로요. 그럼 80%는 숫자로 바꾸세요 하면 0.8입니다. 원래는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20%를 할증 혹은 20%를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익을 받겠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몇 %를 받겠다는 소리냐면 120%를 받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를 수화시키면 1.2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 개념을 여러분 뭐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더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와요 정도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보면요. 그러면 2a 곱하기 0.8이 계산했더니 183,520원이래요. 2a에 여러분 100%가 이거의 100%가 정확한 값이었다면 거기에 80%만 받겠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20% 할인 받았거든요. 그래서 0.8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2a 곱하기 0.8이 네, 183,520원이니까 귀찮네요, 여러분. 네. 계산이 귀찮아졌어요. 16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별로 안 예쁘죠? 네, 이거 계산하면요. 이거 5분의 4예요, 여러분. 5분의 4에다가 5분의 8a는 이라고 해볼게요. 183520. 자, 8로 나눌 겁니다. 나눠지길 바라면서. 8이 16. 이게 세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 23이 남기 때문에 8이 16. 75가 남아요. 8, 9, 72. 32가 남기 때문에 8, 4, 32.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5배까지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네. 0, 5, 4, 20. 4, 9, 5, 45, 47. 5, 20에 14. 5, 20에 14. 15. 어우, 잘못됐군요. 네. 그죠? 114,700원 나올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 4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4,700원이 정가라는 소리죠. 그럼 가습기의 정가는 얼마겠습니까? 114,700원입니다. 이렇게 가는 문제죠.
그죠? 이 계산을 알아도 여러분 조금 걸리는 문제네요. 그래도 20초 내에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경우의 수 문제가 그 고등학교 수준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원형 배열, 원형 원순열이라고 하죠. 원순열까지도 나오고요. 원순열에서 짝꿍 짓는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순열을 계산하는데 둘이 붙어 있다. 이런 것까지 계산할 수도 있어요. 혹은 얘랑 마주보게 하시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경우의 수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네. A, B, C, D, E, F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원형 탁자에 둘러 앉아 있어요. A, B가 서로 이웃하게 앉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A랑 B를 모아죠. 이렇게 번딩 시키는 겁니다. 붙여버려요. 하나의 공동체 역할로 만들어 보는 거죠. 얘랑 붙어 있고 C, D, E, F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원탁 위에 올라가요. 원탁 위에 올라가는데 원탁 위에 올라간다는 소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가 올라가죠. 다섯 덩어리의 자리가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 덩어리를 제가 뭐 크게라고 말하면 좀 그러네요. 1번 그룹이라고 해볼게요. 네, 1번 그룹. 1번 그룹하고 CDEF를 배열을 할 건데 여기에 1번 그룹이 오고 여기 CDEF가 왔을 때랑요. 요게 한 칸 더 돌아서 네, F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 1번 그룹이 오고 여기 CDEF 이렇게 왔다고 해볼게요. 얘랑 같나요? 틀리나요?를 보는 거예요. 원순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얘를 회전시켰을 때 똑같아지죠. 얘를 우리가 눈을 여기서 보면요. 우리 눈을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인데 눈을 여기서 보면요. 이 그림이죠. 여러분이 이동해서 이쪽에서 봐버리면 이 그림이에요. 똑같은데 사람들은 똑같이 앉아있는데 우리의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배열 자체가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순열의 개수를 구하세요 할 때는 겹치는 거의 개수로 원래 순열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다섯 덩어리를 여러분 배열하세요 그러면 전체 5개, 4개, 3개, 2개, 1개라는 개념인 5팩토리얼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5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써서 다섯 덩어리를 배열하세요 그러면 이건데 원순열은 자 우리의 보는 시점이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몇 가지가 똑같아지냐면 5가지가 똑같아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1번이 왔을 때 똑같은 배열로 여기 F가 왔을 때 똑같은 배열로 여기 E가 왔을 때 D가 왔을 때 C가 왔을 때 총 5가지가 겹쳐버리거든요. 그럼 이 겹쳐버리는 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5개를 하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빼기로 가면 안 되고 나누기로 가야 됩니다. 알겠나요? 5개 중에 4개 빼면 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5개를 하나로 바꿔줘야 돼요. 그 한 가지 경우는 체크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나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4팩토리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덩어리 원순을 돌리세요. 그러면 5에서 1 뺀 팩토리얼을 쓰세요. 이렇게 적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공식화를 잘 시키는데 이게 여러분 조금 꼬여져 있으면 이 풀이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일단 요 개념을 알고 계시고 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팩토리얼 개수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1번 그룹에 내에서도 A, B랑 B, A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추가로 두 녀석의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인 2가지를 더 곱해버리는 겁니다. 이 팩토리얼의 개수를요. 그래서 4, 3, 1의 곱은 여러분 24고요. 24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48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 그 순열하고 조합 좀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지 이것만 갖고 여러분이 판단하기는 무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좀 부족해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책을 조금 보셔야 돼요.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런 뭐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책을 조금 보셔서 앞쪽만 쓱 풀어보신다든지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요. 풀어보신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감을 못 잡으면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이거를 밑에 걸 보고 푼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면 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이 있어야 되니까 꼭 그런 건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 알고 푸는 거죠. 이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어느 카페에서 개업 이벤트를 하는데요. 가로 세로 5칸에 총 25칸짜리 구성된 박스 안에 음료를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쿠폰 5개를 각각 칸에 넣어두고요. 한 사람당 칸을 고를 기회를 3번 준다고 한대요. 2번 만에 쿠폰이 있는 칸을 고를 확률은 대략 몇 %입니까? 그랬네요. 그럼 여러분 뭘까요? 전체 25개 중에서요. 네. 이렇게 25개 중에서 지금 음료수 칸이 여러분 네. 몇 칸이 있죠? 5칸이 있대요. 제가 랜덤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줄당
수도쿠처럼 네, 하나씩. 네, 이렇게. 그죠? 네. 아무튼 간에 5개씩을 줬어요. 5개를 넣고요. 기회를 3번 준대요. 2번 만에 쿠폰 있는 칸을 고를 확률은 대략 몇 %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는요, 여러분, 처음에 뭘 골라야 된다는 소리냐면, 처음에 꽝을 골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25분에 20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라는 해석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1회가 지난 후 이어서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곱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25분의 20. 그 다음에 하나를 뽑았는데 꽝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칸이 24칸으로 줄어들어 있고, 개수는 몇 개죠, 여러분? 아직 5개가 있죠. 그럼 24분의 5의 확률로 다음 거는 뽑았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2번 만에 쿠폰이 있는 칸을 뽑을 확률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 2개를 여러분 곱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계산하면 5분의 4고요. 깔끔하네요. 지워지면서, 이것도 지워지면서 6분의 1이요 라고 나오죠. 6분의 1이니까 약 16.66666%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업 해줘야 되니까 17%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만약에 문제가 2번 만이 아니라 2번 안에라고 적혀 있다고 해봐요. 2번 안에 뽑으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에 뽑을 확률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이건 첫 번부터 뽑았어요. 첫 번째부터 뽑았어요. 뽑으면 끝이라고 가정하면요. 첫 번에 뽑고 두 번째 뽑고 그죠? 방금 두 번째 뽑은 거는 25분의 20 꽝을 한번 뽑고 제대로 된 걸 한번 뽑는다는 소리죠. 이거 2개를 뭐 하나요? 여기서는 2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혹은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뽑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번 안에 뽑으세요 그랬으면 2번 안에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더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도 뽑고 두 번째는 못 뽑고 이 경우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20이죠. 첫 번째는 못 뽑고 네, 두 번째도 뽑고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그런 해석은 했군요. 첫 번째도 뽑고 두 번째도 뽑는 경우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문제 따라서 여러분 문제 유형은 굉장히 여러 개가 될 거고 같이 나올 수 없는 경우들은 전부 다 더하기, 합의 법칙으로 가는 거고 같이 이어져야 되는 경우들은 항상 곱의 법칙인 곱하기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랑 동시에 못 나와요. 그죠? 첫 번째 뽑혔을 때, 두 번째 못 뽑혔을 때, 두 번째 뽑았을 때, 첫 번째 뽑았을 때 이런 거 다 동시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더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약간 여러분 제가 좀 덧붙인 거고요. 해석할 때는 여러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16장의 종이에 큰 할자, 작은 할자 사용해서요. 2만 1000자를 찍어야 된대요. 한 장에 1200자 들어가고 작은 할자는 한 장에 1500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500자 활자를 사용한 종이는 몇 장입니까? 그랬어요. 아,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푸는 분들이 있어요. 큰 할자 X개, 작은 할자 Y개 해서 16장일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2만 1000할자를 찍어야 된대요. 근데 1200X, 1500Y, 그죠? 네. 요게 2만 1000활자 정도는 찍어야 되니까 이게 2만 1000보다는 여러분 어째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 는이라고 풀어도 되긴 해요. 근데 지금 글쎄요. 네. 뭐 딱 정확하게 맞는다 그러면 벌써 답이 그냥 금방 끝나는 문제긴 한데요. 는이라고 본다면요. 네. 2만 1000활자를 찍어야 됩니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게 2만 1000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여기서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네 복잡할 수는 있어요. 이런 연립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한데요. 한쪽에다가 몰빵을 주는 그 문제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두 녀석의 합이 몇인데 두 녀석의 뭐 어떤 구성원들의 합이 몇이다. 되게 잘 나오는 문제가 뭐 닭과 염소가 있었어요. 닭과 염소가 있었는데 닭, 염소 합쳐서 50마리가 있었는데 뭐 다리 개수는 150개였다. 그러면 닭이 몇 마리였느냐. 이런 거 구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비슷한 문제 유형이에요. 한쪽으로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꼭 식으로 풀지 않아도요. 네, 그러면 16을 곱할 때 여러분 편한 수가 뭐가 있나요? 얘가 조금 더 편한가요? 네, 1500에다가 그럼 16을 한번 곱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0009가 나올 거고요. 1500 나올 겁니다. 그러면 24000자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장 큰 작은 활자였군요. 작은 활자를 다 했을 때 24000자가 채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몇 정도가 차이 나죠? 3000개가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걸로 하나를 바뀌어버려요. 1500짜리가 1200짜리로 하나 쓱 바뀌면 몇 개가 적어지나요? 300개가 적어지죠. 그러면 그게 눈치가
빤하신 분들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0장이 일로 갔네. 그러니까 얘가 10장, 얘가 나머지 6장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조금 더 빨리 푸실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요. 문제 유형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쪽으로 몰빵을 시켜버리고 나머지에 대한 개념으로 데리고 와주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 좀 조심하시면 금방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1500자 활자짜리는 6장이에요. 네. 알겠나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1번으로 금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을 쓰지 말고도요. 이거 어차피 또 두 개짜리 갖고 장난치는 거구나. 21,000자짜리로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뭐가 더 편한가? 16장이구나. 그러면 1500 곱하기 16장을 해서 아까처럼 계산하는 거죠. 24,000장이 나와야 되는데 24,000자가 나와야 되는데 한 장 바뀔 때마다 300자씩 줄어드니까 그럼 3,000자가 줄어들면 되니까 10장이 절로 가면 되는구나. 그럼 저쪽이 10장, 이쪽이 나머지 6장, 답 6장 이게 고르는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하면 여러분 계산하고 곱하고 빼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 걸리죠. 문제가 이런 게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염소랑 닭이 있어요. 합쳐서 뭐 20마리라고 하죠. 근데 다리 개수가요. 다리 합이 다리의 합이 뭐 64개였다고 해봐요. 64개. 이렇게. 그럼 염소 다리는 여러분 4개고 닭 다리는 2개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몰빵을 줘버리는 거예요. 염소 다리에 몰빵을 줘버리면요. 20마리가 전부 다 염소야 라고 가정해버리는 거죠. 그럼 80개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16개가 줄어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다. 바뀌면 2개씩 줄어드는데 그러면 8번이 줄어들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8마리, 염소가 12마리 이렇게 가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더 개념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또 그렇게. 참 뭐랄까요 여러분.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해서요. 문제 풀 때마다 제 방법이 옳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틀립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 방법이 좋다 그러면 고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다 바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유형상이요. 조금 더 빠른 유형들 막 그런 거 찾다 보니까 이런 풀이도 마찬가지고요. 꽤나 식화시키지 않는 게 더 빠른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식화시키면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씩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른 풀이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런 풀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남성분들이 좀 잘 하시는 거긴 해요. 잘 대충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잘 찍어서 팍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확 찍어서 넘겨버리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 괜찮으신 그런 흔히 말하는 잔머리라고 표현하죠. 이거 잔머리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풀어주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식화가 항상 오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이 개발을 해보시고요. 문제 풀 때마다 요 문제는 요게 더 빨라. 요 문제는 요게 더 빨라. 분명히 이런 거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잘 발전만 시키신다면 여러분만의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 어디까지나 보충이 되면 되는 거고요. 항상 이게 옳습니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적혀있는 식이 항상 옳습니다도 아니에요. 항상 이 방법으로 푸세요도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 풀면 시간은 이만큼 잡아먹는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 또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빨리 푸실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 주시고 영 안 된다, 정 안 된다 싶을 때 해석하는 게 답안지식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조율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 실력 따지기 파트 한번 또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